국어 3단원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요. 우리 반 소식지 만들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정쌤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다들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보았지요. 무엇을 쓸지 정하고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무엇을 했는지, 그때의 느낌은 어땠는지 생각해서 글을 쓰고 띄어쓰기도 배워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고 고치고 싶은 점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 반 소식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다들 준비됐나요? 이전 시간에 쓴 글을 친구들과 바꾸어 읽고 고쳐 쓸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친구들이 쓴 글을 보면 자신이 쓴 글과 어떻게 다른지가 보이지요? 서로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있었던 일만 자세하게 쓰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조금밖에 안 쓴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있었던 일을 너무 짧고 알아볼 수 없게 써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친구는 너무 어려운 표현을 쓰거나 딱딱하게 글을 써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쓰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전 시간에 글에 대화글이 들어가면 읽는 사람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고 했었던 것 기억나나요? 이렇게 친구의 글을 보고 고쳤을 점을 이야기해보고 자신이 쓴 글의 내용이나 표현에서 고치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글을 다 고쳤으면 잘한 점을 칭찬해야겠죠? 친구들의 글을 읽다 보면 눈에 띄게 좋은 점, 배우고 싶은 점이 있을 거예요. 아낌없이 칭찬해 줍시다. 서로 좋은 점을 짚어가다 보면 서로 배울 수 있고 자신이 쓴 글을 고칠 때 참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띄어쓰기에 맞게 고쳐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띄어쓰기가 잘못되면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기가 오리를 보았다. 이 문장의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아기 가오리를 보았다가 됩니다.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띄어쓰기는 참 중요해요. 나 물 좀 줘. 이런 말도 나와 물을 띄어쓰지 않으면 나물 좀 줘. 나에게 물을 달란 얘기가 아니라 먹는 나물을 달라는 뜻으로 읽히게 됩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연습해 볼게요. 나는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띄었을까요? 나는 띄고 친구들을 띄고 사랑합니다. 마침표.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두 번째로 비빔냉면은 매콤하고 물냉면은 시원하다. 이 문장은 어떻게 띄었을까요? 네, 맞아요. 비빔냉면은 띄고 매콤하고 쉼표 띄고 물냉면은 띄고 시원하다 마침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쉼표 뒤를 띄어 쓴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단위가 들어가는 문장을 생각해 봅시다. 예쁜 신 한 켤레. 이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쁜 띄고 신 띄고 한 띄고 켤레 마침표.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띄어쓰기 전문가가 다 되었네요. 여러분이 쓴 글은 누구나 다 쉽게 잘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쓴 글을 선생님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다음으로 여러분이 쓴 글을 선생님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다음으로 우리 반 소식지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 반 소식지는 말 그대로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을 신문의 형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을 본 적 있나요? 신문이 바로 대표적인 소식지입니다. 신문은 하루 동안에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있었던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반 소식지는 지금까지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 중에 전할 만한 소식을 골라 만듭니다. 우리 반 신문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지금까지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진을 모으거나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소식지에 실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떤 소식을 실을 것인지 정해야겠죠? 지금까지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일 5가지를 정해보세요.
모두가 찬성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5가지 사건이 정해지면 모둠별로 소식지를 만들고 이 모둠별 소식지를 모으면 우리 반 소식지가 완성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봅시다. 우선 3, 4월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봅시다. 3월 첫날 개학식 때 새로 3학년이 되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반 친구들은 누가 있을까?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두근대는 마음으로 학교에 왔던 기억이 나지요?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즐거운 현장 체험 학습도 있었고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었어요. 어린이날 기념식을 한 친구도 있고 어린이날 기념 체육대회를 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런 행사들도 우리 반 소식지에 실릴 수 있어요. 또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 반이 다른 반과 체육 시합을 했던 것, 우리 반 안에서 작은 학예회를 열거나 생일 잔치를 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도 소식지에 실릴 수 있어요. 혹은 이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평소에 하던 활동,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 급식 시간에 있었던 일, 쉬는 시간에 있었던 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도 소식지에 실릴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이 떠오르나요?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골랐으면 투표를 통해 우리 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사건을 5가지 골라봅시다. 5가지를 각 모둠에서 맡아 소식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5가지 가운데 자신이 맡을 사건 하나를 정해보세요. 각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고르면 좋겠죠? 그럴 수 없다면 서로 양보하고 도와가며 소식지를 만들어야 해요. 맡은 사건이 정해졌으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그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중에 아침 음악회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아침 음악회는 5월 31일에 운동장에서 열렸어요. 학교 오케스트라 친구들이 등굣길에 합주를 해 주었지요. 정말 멋지고 감동적이었어요. 하나하나의 소리가 모여 멋진 합주가 되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면서도 대견했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친구들도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건을 이렇게 소식지에 넣을 수 있겠지요? 다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각자 완성한 글과 그림을 모아 모둠별 소식지를 만들고 만든 모둠별 소식지를 친구들에게 발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둠별 소식지가 모이면 우리 반 소식지 완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고 고치고 싶은 점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 반 소식지를 만들어 보았어요. 띄어쓰기도 다시 점검해보고 그동안 우리 반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은 4단원 감동을 나타내요 단원이에요. 여러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시를 읽고 감동을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